이강인 매장시킬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흥민도 못 피한 악플들. 두 개로 나뉘어버린 국내 축구판이라는 기사가 헤럴드 경제사에서 오후 시간대에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현재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요, 사실 대다수가 한 9대1 가까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았고, 정말 소수의 이강인 팬들이 좀 두둔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두 개로 나뉘어버린 국내 축구판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언론 기사에서는 네가 찔렀지, 그러고도 주장이냐, 쉽게 말해서 네가 축구협회나 감독진에게 이강인이 저랬다, 이렇게 고자질한 거 아니냐, 그러고도 주장 맞냐, 이런 악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기사를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간 불화가 축구 팬들 간의 온라인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강인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어지자 오히려 손흥민의 해명을 요구하는 이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손흥민이 15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패션 브랜드 홍보 영상에는 응원을 비롯한 5,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대표팀 불화설에 관련된 걸 직접 해명하라, 그런 댓글들이 포함된 것이죠. 일부 누리꾼들은 이강인을 아예 보내버리려는 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이다. 더 이상 토트넘 경기 보기도 싫다. 국대 주장 달면서 그냥 후배들 저렇게 지금 비판받는 거 보면서 희열 느끼고 있냐. 지금 이 상황에 광고나 올리고 이러고도 주장이냐. 야, 이런 비판 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 보이는 누리꾼은요, 고작 22살의 어린 선수인 이강인 혼자 총대를 메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강인의 잘못은 맞지만 여론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모든 걸 트집 잡고 흠집 내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캡틴, 주장으로서, 당사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해명을 해달라. 입장 표명을 부탁드린다. 이런 댓글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빨리 입장 밝혀라, 계속 침묵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나왔겠습니까?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대부분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의 글이 주를 이루긴 했지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매장하기 위한 정치질이다, 주장 자질이 없는 것 같다. 더선 바로 해외 언론사죠. 해외 언론사에다 제보한 거 너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으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 광고나 올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손흥민 선수의 팬들 역시 반박에 나서게 된 거죠. 이강인 팬이냐? 이럴수록 이강인만 더 비판받을 뿐이다. 아니, 광고 게시글 올리는 것도 계약에 포함된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왜 손흥민이 해명해야 하나? 그만 좀 감싸줘라. 이런 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의 이 과거 경기력과 인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좋은 이야기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대회 기간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들썩이고 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얘기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일부러 패스를 하지 않아 실점됐다, 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황인범이 이강인에게 패스를 했고 이강인이 받을 때 좌측에 손흥민을 포함하여 3명이 있었고 패스할 여유도 있었다. 그런데 이강인은 갑자기 좌측으로 패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없는 우측으로 드리블을 하고 나갔고 우측에는 선수가 별로 없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 결국 이강인이 우측으로 드리블하다 막히게 됐고 요르단 수비 3명을 다 끌어모은 상황에서 바로 뒤에 있었던 황인범에게 백패스를 했다. 이후
황인범이 요르단의 알타마리에게 공을 빼앗겼고 결국 드리블하여 중거리 슛으로 득점이 났으며 이것이 한국과의 2점 차가 되고 말았다. 이 글을 보고 영상을 본 사람들은요,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황인범이 손흥민 쪽으로 패스하라고 손을 가리켰는데 이강인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전날 유독 플레이가 최악이었는데 이유가 있었다. 사실이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 지금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비판을 쏟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 다 국가대표에서 제외를 시킨다. 요번 다음 경기에 소집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팩트로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손흥민, 이강인과 얼마나 다퉜길래 사인 중에 손 스치자 깜짝 놀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랑이가 붙은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된 손흥민이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도중 손가락이 살짝 스치자 깜짝 놀라며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짤로 만든 모습이 보입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복귀한 손흥민은 16일 훈련을 마친 뒤 탈구된 오른손이 불편한데도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줬다. 다만 사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살짝 접촉한 곳에 화들짝 놀랐다가도 선을 털고 나서 다시 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도 당시 충돌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니 피해자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 왜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악플이 달리는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근거들과 언론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땐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하루 종일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데 이 축구 선수들 특히 몸이 재산이잖아요. 이 운동 선수들이 그냥 어디 긁히거나 까졌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손가락 탈구라니. 제가 손가락을 운동하다 다쳐봐서 알거든요. 이거 후유증 정말로 오래 갑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돌파력이 뛰어난 선수이고 알다시피 축구 선수들은 경기 중에 몸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유럽 축구에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피지컬적인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체력과 엄청난 이 승부욕, 정확한 슈팅, 거기에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이런 피지컬까지 아시아 선수 중에서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손흥민 선수인데 그 과정에서 오른손 하나를 이렇게 다쳤으니 일상생활 중인 사인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뻔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봐도 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비판을 한다? 글쎄요, 저는 이해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손흥민, 이강인 논란에 토트넘 감독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 현재 손흥민 선수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가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망신 수준이다라는 게 심각한 이유입니다. 한국 축구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중국에서 조롱하죠. 유럽에서도 지금 비판하고 있죠.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진실된 사과를 하루라도 더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 감독이라고 이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 최근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사건에 대해 소니는 역시 소니였다 라고 손흥민 선수를 옹호했다라고 합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의 최초 보도로 유럽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 사실 소니는 소니다. 왜냐? 손흥민 같이 이 같은 팀 선수와 충돌을 하게 될 경우 리더라면 때때로 최전선에서
나서야 할 때가 있다. 리더십이 꼭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악역을 맡아 나서는 것도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소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견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오너로서, 팀장으로서, 대표로서, 손흥민 선수는 리더로서 사실 밑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뒷담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라고 그런 부담감을 못 느끼겠어요? 그럼에도 한국을 위해, 국가대표를 위해 주장 완장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 보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주장이 왜 그 모양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저는 사실 축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가끔 풋살을 하는 정도지만 그런 저조차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국위선양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국위선양을 한 이런 슈퍼스타인 축구 선수에게 이런 비판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손흥민 선수의 이 주장의 완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는 부분이죠. 한 곳의 리더라는 건 대표든 사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주장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감독은 자신 역시 감독으로서 리더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밑에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유, 남자들끼리 좀 다툴 수도 있고 치고 받을 수도 있고 또 운동선수라면 더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건 첫 번째,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이자 후배 선수가 먼저 대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손흥민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은 엄연히 리더로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강인 선수의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또 사회생활 중에 선배, 학교에서의 선후배, 군대에서의 고참 후임 관계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번지는 건 좀 감정적으로 많이 앞섰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손흥민 선수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리더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나올 판에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가격당했으니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해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분개함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죠? 손흥민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아시안컵 이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 이게 오죽했으면 연합뉴스 언론사에서도 이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실제 전문을 보면 아시안컵 정말 너무나 힘든 토너먼트였고 가장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토트넘이 나를 다시 안아줬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공항에서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듯 고개를 숙이며 힘들게 출국장에 들어서는 모습마저 눈길을 끌게 됐다라고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소중함을 느낀 경기가 바로 직전 경기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돌아와서 너무나 좋다. 나의 복귀를 더 행복하게 했다. 정말 대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아시안컵은 너무나 힘들었다. 환영을 받는 건 정말 믿기지 않는 느낌이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나야 했고 그 또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국가대표팀의 일원이기도 했다. 힘든 한 주였지만 내가 필요했을 때 선수들과 팬들, 스태프들까지 다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환영해줬다. 덕분에 긍정적인 소니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을 것 같은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일으켜줬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걸 뭐라고 언론사에서 해석했느냐?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대표팀의 아시안컵 여정에서 받은 충격을 토트넘에 돌아오고 나서 힐링했다라는 뜻으로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클럽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너무나 힘든 시기를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경기를 끌고 나갔지만 그 결과가 사실 좀 너무나 스스로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감싸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말했었던 요 여론하고는 너무나 지금 다른 모습이에요. 보니까 여기에서도 군기 잡는 리더 포스테코글루 손흥민을 감쌌다.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토트넘 후스퍼 감독이 손흥민은 진정한 리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좀 더 자세한 말이 있어요. 이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이 경질이 됐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 감독은 난 말다툼의 세부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하며 알고 싶지도 않다. 이것은 한국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손흥민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손흥민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손흥민은 볼 때마다 웃고 모두가 그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기고 싶어 한다. 손흥민은 표준 기준점이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그렇게 한다. 옳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말한다. 때로는 인기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때때로 선수단이나 구단과 사선에 놓이기도 한다. 하지만 리더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강력하게 추진할 줄 알아야 한다. 제가 말했던 대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리더로서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손흥민 선수는요, 토트넘에서 선수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 선수는 케인의 이탈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케인이란 선수가 너무 토트넘에서 핵심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이 엄청난 스트라이커가 있었다. 하지만 토트넘에선 그 케인의 부재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지금은 더 권위 있는 목소리가 나올지 모른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주장이 됐기 때문이다. 케인이 떠나고 난 뒤 손흥민은 한 발 더 나아갔고 책임감을 갖게 됐다. 라커룸 안팎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손흥민을 과소평가한다. 항상 뒤에 서 있어서 그랬을지 모른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벽한 선수다. 아니 많은 비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부당했다면 이 손흥민 선수가 해외 선수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있어요. 내가 손흥민을 전혀 모르던 시기다. 근데 그는 경기가 끝난 뒤 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했고 나를 안아준 뒤 선수로서 나를 칭찬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다. 손흥민은 곁에 있으면 따뜻한 사람이고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환상적인 주장이다. 그의 주장이라면 그가 좋은 사람이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룹에 전염성이 있는 것이 손흥민의 리더십이다. 손흥민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는 없지만 훌륭한 주장이자 좋은 친구이다. 또 다른 선수도요. 손흥민은 뛰어난 리더이자 축구 선수다. 팀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토트넘 축구를 믿고 헌신하는 손흥민의 활약이 너무나 기쁘다. 심지어 또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 되기 위해 한 발 더 나갔다는 사실이 매우 마음에 든다. 손흥민이 한국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분명히 그의 어깨에 많은 무게가 가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매일 클럽팀 주장으로서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에 놀랐다. 보이시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의 리더십은요, 감독부터 선수들 모두에게 극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비판을 받는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는 어떻냐? 하극상 논란 이후 첫 출전한다. 바로 PSG 감독은요, 컨디션이 좋다. 결국 이강인 선수를 소속팀 경기에 출전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파리 생제맹은요, 18일 오전 5시에 있을 이 원정 경기에서 이강인 출전 여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통으로 지난 경기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아져 출전 가능하다. 아시안컵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복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댓글 내용 매우 궁금합니다. 최대 위기를 맞은 이강인 효과, 탁구 논란으로 PSG발, 아시아 열풍 급락 위기, 팬심이 찢어지고 말았다.
아, 이강인, 손흥민 이 두 사람의 사태로 인해서 결국 이강인 효과라는 말과 함께 아시아 열풍 급락 위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강인 열풍으로 불릴 정도로 전 국민 인기를 누렸었는데 그만큼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이강인의 경제적 가치는 기로에 서 있다.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량도 좋았지만 마케팅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지난 여름 2200만 파운드의 이적료에 영입됐습니다. 사실 이 파리 생제르맹은 진짜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광고의 진심이거든요. 인기 있는 선수들의 유니폼 판매량을 위해서 사실 선수들을 내보낸다라는 소문이 있을 만큼 이 마케팅에 굉장히 진심인 축구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강인의 역할은 마케팅에서 지대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1월달 유니폼 판매가 가장 많은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기량에 대해 회의적인 이 프랑스 매체 평론가는요, 이강인은 명백한 히트작이다. 스타들의 마케팅 손실을 사업적으로 보상해줬다. 아시아에서 이강인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아시아 진영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글쎄요, 이번 탁구 논란으로 인해서 이강인의 가치를 급락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심이 굉장히 싸늘해졌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탁구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이 사태로 인해서 삭제된 사과문만이 남았을 뿐 그 이후에는 여론은 많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이강인을 지지하는 팬들도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이 지지해 왔었던 팬분들의 이탈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외에도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치킨 브랜드, 통신사, 게임사 엄청난 타격이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다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강인 하극상, 뿔난 국민들, 손절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중고 거래에서 KT까지 분풀이가 터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이 높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굿즈와 이 유니폼 티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구 매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당근에서는 한 번만 입었다라는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거 정식 발매가가 18만 원인데 반값에 내놓게 된 거죠. 그런 글들은 실시간으로 쏟아집니다. 이강인 유니폼 판매합니다라는 글들이 막 솟구치고 있는 거죠. 이강인이 PSG를 이적했을 당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구매했다라는 판매자는 챔피언스 리그 배지까지, 우승 배지까지 달려있는 유니폼이었다라고 합니다. 아까워서 한 번만 입고 모셔놨는데 처분한다. 마음 같아선 찢어버리고 싶다. 와, 이렇게 격렬하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판매자는 응원하려고 구매했는데 더 이상 응원하고 싶지 않아져서 판매한다. 지금 이런 일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 이강인 선수가 최근 광고를 많이 찍었거든요. 보니까 KT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단독 공개 이강인 파리에서의 일상 영상에는 한국 대표 통신사인 만큼 이강인 광고를 빼달라. 이강인이 광고를 계속하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겠다. 이런 말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KT 측에서는요, 이강인 포스터를 조기 철거하게 됩니다.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와 관련해 KT가 해당 논란에선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T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다 내려버렸다라고 합니다. 회사 측에선 구매 혜택 프로모션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이강인과의 후원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거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손절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아직까지 후원 계약 종료가 될지는 KT 역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강인 선수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 영상통화로라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도리어 저에게 왜 이강인 선수 사과하는 판을 네가 깔아주냐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미 여론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타가 확산되고 있을 뿐 사그라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 이강인 선수의 최신 근황 제가 전달 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황 소식을 보신 분들이 더욱더 많은 분개함을 터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수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태가 광고계를 뛰어넘어서 축구계에도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강인과 같이 경기를 뛸 생각이 없어. 대표팀 핵심 선수들이 이강인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심각하죠. 축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이강인과는 더 이상 나는 경기를 함께 뛸 생각이 없는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 선수와 마찰을 빚는 내분 때문에 나온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16일 YTN에 따르면 축구대표팀 일부 고참급 선수는 다음 달 A매치를 앞두고서 이강인의 소집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에 대한 불만은 아시안컵 기간 동안 계속 쌓여져 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지난 6일 요르단전을 앞두고서 결국 손흥민 선수와 충돌하며 다른 선수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다만 선수들이 대표팀에 대한 보이콧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아직 생각 단계에 머물러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아다르고 어다를 뿐이지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이콧을 생각하고 있는 선수 몇 면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축구계에서는 손흥민을 포함하여 황희찬, 김민재 등이 당시 이강인의 행동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비단 이 선수들만 뿐이겠습니까? 저 같아도 제가 손흥민 선수와 경기를 뛰는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행태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몇몇 선수와 불화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스포츠조선 기자는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이강인이 워낙 어려서부터 스페인에서 지냈으니 성격이 좀 다르긴 할 거다. 이건 명확하다. 이강인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글쎄요. 전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살다 왔다 하더라도 해외에서의 풍토도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메시, 호날두 이런 선수들을 10살 이상 터울 차이 나는 해외 선수가 그렇게 손을 날렸다? 해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 월드컵 당시 유소년 월드컵이죠. 이 당시 때도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하게 다퉜던 선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모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를 잘 잡아줬고 감독도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게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잘 이끌고 가졌다. 그것이 리더고 감독의 역할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가 첩첩산중으로 가고 있죠. 그 와중에 제가 전달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증언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강인, 형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더라. 막내가 갑이다. 너무 좋다. 자, 과거 인터뷰 발언을 보니 또 인성 부분이 의심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022년 8월 31일 날 촬영한 보그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인터뷰 당시의 모습인데 이강인 선수가 앉아서 막내가 제일 편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보그코리아는 지난해 8월 31일 날 올린 영상에 대해서 이 당시 이 막내로서의 생활고충 질문을 하자 이강인 선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고충은 없고 좋기만 하다. 너무 편하다. 가족 안에서는 부모님, 누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챙김을 받아왔다. 지금도 그렇다.
팀에서는 챙김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다 형들이라 너무 재밌고 형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준다. 막내가 너무 좋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슬프기까지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끔씩은 어딜 가도 막내가 아니더라. 나도 아직 많이 어린데 더 어린 친구들이 나타나다 보니 계속 막내였으면 좋겠다. 아예 막내이든지 아예 고참이든지 중간이 제일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댓글들이 워낙 심해서 제가 다른 건 안 보여드리겠지만 요런 댓글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요 댓글이 좀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요. 아이고, 형들이 선배라고 막내를 너무 잘해주니 인성이 저렇게 되고 말았구나. 레전드급의 대선배이자 국가대표 주장의 진심 어린 충고에 대항하고 그런 행동을 휘둘렀더냐. 국대에 필요 없다. 제명시켜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안타깝다. 말도 못하고 있는 저 모습마저 안쓰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BS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축구로 받은 상처, 많은 분들 위로 덕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부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소속팀으로 돌아가 웃음을 찾은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참 밝은 선수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 보면은 훈련을 소화한 뒤 동료들과 단체로 사진을 찍고 팬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 역시 손흥민이다. 이런 인성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손에 붕대 감은 건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이 엄지척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쪽 손은 다 주먹이 쥐어졌는데 이쪽 손은 애매하게 펴져 있죠. 이게 바로 손가락이 부상당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이 다 구부려지지 않는다. 생각보다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이 심각한 것 같다. 국보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캡틴 손흥민인데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냐. 그럼에도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건 더욱더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들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장면도 이건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올려놓은 기사라서 참 황당합니다. 보통 이 정도 내용은 이거 커뮤니티에 축구 카페 이런 데 올라올 법한데 언론 기사에서 이걸 썼어요. 이강인,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해 실점 4강전 다시 살펴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이강인 선수고요. 여기 왼쪽에 윙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보입니다. 축구 좀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저도 가끔 풋살을 즐기고 하는데 보면은 요르단 선수들이 다 이강인 선수에게 몰려있고 요렇게 수비진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선수가 없고 여기에도 선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 특기가 뭡니까? 차고 달리는 그 순간 돌파력이 엄청난 선수 아닙니까? 이강인 선수가 누가 봐도 여기 비어있잖아요. 이거 못 받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도 나름 해외에서 뛰고 있는 실력파인데 이거 롱패스 쳐주면은 손흥민 선수가 돌파해서 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 뭐라고 글이 올라왔냐?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삐쳐서 한 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요르단전에서 1대0으로 우리나라가 뒤지고 있던 상황에 추가 실점하는 장면을 짚었는데요. 황인범이 이강인에게 패스를 했고 이강인이 공을 받을 때 왼쪽 편에 손흥민을 포함하여 3명이 있었다. 패스할 여유도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이강인은 좌측으로 패스를 보내지 않고 갑자기 우측으로 드리블을 했다. 우측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별로 없어 의미가 없는 플레이였다. 실제로 보면 보이십니까? 여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지만 우측으로 치고 나가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다 좌측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강인 선수가 이거는 대놓고 패스를 안 했다.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결국 이강인은 드리블을 하다가 막히게 됐고 수비 3명에게 몰리자 바로 뒤에 있던 황인범에게 책임전과 백패스를 했다. 이후 황인범이 요르단에게 공을 빼앗겼고 결국 혼자 드리블에 중거리 샷으로 득점을 하게 되어 한국과 2점 차이를 만들게 됐다.
손흥민과 다퉜다라는 것까지 내 알 바 아니지만 경기에 감정을 담아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하여 실점에 빌미를 만든 것 아니냐.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다수 동의를 했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황인범이 손흥민 쪽으로 패스하라고 가리켰는데 이강인이 끝까지 하지 않았다. 전날 유독 플레이가 최악이었는데 팀워크 때문이었던 건가? 아니 다툴 수는 있다 치더라도 경기에서까지 감정을 드러냈다면 선수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강인 사건을 내가 겪는다면 나도 완전 멘붕일 것 같다. 멘탈 터질 것 같다. 바로 KBL, 우리나라 농구 선수 조차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강인 사건을 내가 겪는다면 나 역시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이러한 말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이벤트 경기를 하고 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됐지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똑같은 입장에서 나도 완전 멘붕이다.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성격의 차이인 것 같다. 아니 외국에서 살아와서 이강인 선수가 그랬다고 하기에는 정작 외국인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영상을 올리니까 몇몇 분들이 축구협회에 끈앞풀이냐, 언론 플레이로 사람 한 명 어떻게 하려는 거냐 하는데 저는 나와 있는 뉴스 기사와 팩트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1년도 못 채운 클린스만 악연으로 끝나게 됐죠. 이강인 선수나 클린스만 감독이나 왜 비판받는지는 나와 있는 팩트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기야 이강인 탁구팸으로 알려져 있는 설령우 선수, 손흥민과 갈등? 드릴 말씀 없다. 제가 말했던 요 대목이죠. 이 설령우 선수조차 사실 평소 이강인 선수와 굉장한 친분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그냥 일축했을 뿐입니다. 홍명보 선수 역시 지금은 감독님이죠. 이 질문에 관해서 사실 설령우 선수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은 아직 확인이 안 되어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국가대표니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과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딱 꼬집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사 심각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고 못 뛴다. 정몽규 회장이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른바 탁구 게이트 중심에선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징계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에서 제외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 정명구 협회장은 후임 감독과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 사실 선수들이 오랜 기간 국가대표에 소집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예민한 상황이었다. 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 같다. 파벌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룹을 자꾸 나누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협회장은 사실 3월에 오는 국가대표 소집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둘 다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 이강인 선수가 일을 벌였는데 왜 손흥민 선수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영상을 주목해서 보시는 똑똑하고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